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국내 증시는 미 대선, FOMC 전인대처럼 거쳐야 될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라진 우리 증시 속에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챙겨가 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무료 공개 방송의 기회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머니왕 1부는 이분과 먼저 문을 열어봐야겠죠.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제가 이번 한 주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서두에. 근데 위원님과 함께 시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주가 어려운 줄 모르고 또 지나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 뭐 나쁘지 않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10시 반에 모셨었는데 10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이렇게 새롭고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해봅니다. 자, 일단 한번 시장부터 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시장은 불확실성의 좀 해소 국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가 국내 증시로 들었다 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트레이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주항공, 그다음에 또 우크라 재건, 또 나중에 이제 또 조선 섹터까지 이렇게 가미하면서 아마 이번 주는 아마 개인별로 투자별로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지수는 이제 터닝 포인트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크게 슈팅이 나오지 못해요. 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이기 때문에 크게 하방 가능성도 크지 않아요. 다만 이 지루한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역시 종목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가 어제 이제 알테오젠을 모멘텀을 해서 좀 온기를 이제 불어일으키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동안 바이오가 조금 눌렀다가 어제 이제 대장주가 뭐 시총 1위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에서 대장주가 어제 뭐 또 라이센스 아웃 그 모멘텀으로 해서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를 보셔야 되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혜연님께서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지금 방송 이렇게 출연하기 전에 딱 뭐 경제신문을 이제 몇 개 보니까 뭐 경제신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신규 상장도 뭐 파란색의 뭐 진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19%하고 막 몇 종목이 그냥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 때도 그랬거든요. 한번 이제 제가 그 투자 경험을 말씀드려요. 뭐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안 좋을 때는 그 신문에서 아주 대문짝하게 나옵니다. 헤드라인으로. 근데 그 신규 상장주가 안 좋다는 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신규 상장주가 기회가 아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제 항상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뉴스 따라 매매하지 마시라고 그런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이 내렸을 때 이미 지난 다음에 그 패를 복귀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어제 같은 거, 성우 같은 건 또 상한가 같거든요. 뭐 2차 전지 모니터를 해서. 자, 그래서 좀 저는 신규 상장주는 이제 서서히 좀 가시권에 와 있다. 그렇다 해서 지금 계속 지금 신규 상장주가 새롭게 또 다음 주도 나와요. 그런 종목들 말고 있잖아요.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 거치면서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에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시장은 박스권의 지수 흐름 속에서 종목 선별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황금 맥점 포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종목들을 보면서 역시 시장 공부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던 게 HVM만 하더라도 아침 방송에서 AS를 진행해 주신 이후에 바로 또 상한가를 직행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 황금 맥점 종목들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짚어봐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주식할 때 정말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골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주식한 지가 30년이 넘고 또 여러분들을 이제 모신 지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도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돼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요, 또 절묘하게,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여러 가지 드는 정보도 있었지만, 역시 차트를 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항상 기술적 지표는 먼저 그것을 우리한테 시도를 주고 있다. 그러면 또 느낄 수 있는 한 주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이 황금 맥점 전략이란 뭐냐면은 뉴스 나왔을 때 쫓아다니는 거 뒤늦게. 고점에서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내일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매점을 가장 잘 포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한번 차트 한번 보실래요? 코스피나 코스닥 썩 좋지는 않았죠. 물론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 포착된 종목이 바로 영풍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영풍이라는 회사 이평선 밀집에서 이 그랜벨 법칙에서요.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해서 이게 거래가 수반하면서 역전된 망치의 도지.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이 나오는 그런 전략이에요. 넘버1이 됐든 넘버2가 됐든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또한 27% 정도 아주 그냥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두 번째,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힌트를 보는 게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날은 이제 목요일날 무방을 했거든요. 장중 무방을 했어요. 공개 방송이죠. 이때 참 이게 자리가 좋으네요.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 혜연이님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머니투 예청분들은. 자, 이것도 이평선 미션 터닝 포인트죠. 양양음. 이것도 일수의 밑거리 패턴이에요. 넘버1, 넘버5에 다 포함돼요. 그러면서 자리가 너무 좋으네요. 또 여기 밑에 보면 구조물까지 만들었거든요. 다 그래서 이것도 16%나 상승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직장 다니시거나 이런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자리가 좋으네요. 말씀드렸는데 당일치기로 16%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뉴스 나오기 전에 황금 맥점이 포착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오금대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따라다시 그런 매매보다 안전하게 수익이 낼 수 있었다는 거죠. 16% 상승이 났는데 제가 이 종목 왜 이렇게 오르지? 나하고 뉴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조선에 딱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 장중에 나왔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포착돼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또 혜연님께서 말씀하신 HVM이라고 있습니다. HV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NI계 그러니까 니켈계 그 특수 금속을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우주선 쏘아할 때 쇳덩어리가 좀 못 쓰잖아요. 특수금속이 들어가잖아요. 또 방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것도 이제 참 새롭게 새내기들은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요. 이럴 때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때부터 똑같이 가보세요. 자, 이평선이 밀집돼요. 이때 한 번에 맥점에서 포착돼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이때부터 보면 이게 양양음 패턴이에요. 나오죠. 이때부터 포착됐고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3스타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도지로 가는 거. 도지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몸통의 길은 되게 짧고 윗섬 아랫겨도 굉장히 짧아요. 이건 뭐냐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주가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래도 좀 감소시키죠. 그러면서 이때 또 황금 맥점에 포착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대장으로서 62% 상승이 일어났다. 이때 포착했을 때보다는 82%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자,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고요. 자, 이 회사가 신규 상장주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기업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그래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하면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난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같은 이제 테마로서 루미르가 있습니다. 사실 루미르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이따 말씀드렸죠. 자긍심을 느끼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구 관측 센서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유성 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2만 원 갔던 종목이 이렇게 8천 원까지 내려요. 30년 넘게 제가 주식한 경험자로서 이렇게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쇼핑할 때 좋은 물건을 싸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어떻게 주식은 좋은 주식을 쌀 때는 왜 외면하시냐고요. 그래서 루미르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토막 났을 때 이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 대비 가격 메리트를 있을 때 매수해서 이것도 이제 상승이 일어났는데 결정적인 또 하나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거 여러분께 좀 답을 해주세요. 뭘까요? 성공 투자 상위 5%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넘버 5 봐세요. 양양음. 그러면 역전된 망치 때문에 도지죠.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화요일에 했거든요. 화, 수, 목, 금일이죠. 아침에 서물보따리에서 정말 황금 맥점이 잡은 좋은 이게 있습니다. 한 끼 시작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당장 한 46% 정도 상승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지금 3, 4 거래일 동안 46%면 이게 지금가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높아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개인투자들 뉴스 나오는 거 이미 급등한 차트 띄워놓으면 늘 거기에서 많이들 이렇게 추격 매수 의견가 많이 봤거든요. 저점에서 안전하게 올라가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고 막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요? 자꾸 팁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루미르가 그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웨이비스라고 있어요. 웨이비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저평가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방산도 되고 반도체도 되고 이제 그런 양수기업장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9,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이거 뭐냐면 역전된 망치 때문에 도지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또 상한가 갔거든요. 뭐 이번 주 진짜 저는 좀 행복한 게 거의가 뭐 그냥 거의 이게 황금 맥점 전략에서 저점에서 잡은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다른 증권 방송처럼 올랐을 때 매수해서 여기서 운 좋게 상한가 갔다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완전 저점에서 거의 보합권에서 이렇게 좋은 상승 그림이라서 저도 뭐 좀 보람을 느낍니다. 웨이브스가 바로 그랬고요. 역시 저점이었죠. 또 하나 이제 세트랙 아이라 해서 이게 또 우주 항공 테마죠. 자, 요것을 한번 제가 또 한번 나옵니다. 양양음에서 또 양은양이 나와요. 이때 포착해서 35% 정도 상승이 일어났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을 다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저희 뭐 가족님들은 딱 하루에 2종목씩 여기서 엑기스만 매매하는데 이 자리를 공부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쁘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 재건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는 거. 제가 왜 트럼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렇게 눌림을 주었어요. 눌림을 줘가지고 야 이거 괜찮아.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주봉을 보아도 양양음에서 이번 주에 양선 자리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런 게 드릴 말씀이 많이 오른 종목보다 앞으로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 그래서 선점을 하시자. 앞을 보고 매매하셔야지 많이 오른 종목 따라가면은 이렇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것도 또 한번 역시 상한가를 뽑았네요. 그래서 SY 스틸텍, 그다음에 또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이때 이제 포착된 거거든요. 이게 포화형 음선이라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시간에까지 한 뭐 4.5% 정도 올랐으니까 이것도 뭐 한 저점 대비 시가 대비 한 10%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죠. 바로 이게 눌림목 매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다음에 넘어가서 전진건설 로봇이 있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바로 제가 방송 때마다 아침 방송 때마다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고 이건 이따 다음에 설명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예요? 역시 음봉 세계.
여기 사나 우리 혜연카님 한번 같이 한번 잠깐 얘기 좀 해요. 우리 혜연카님 실제 이제 혹시 매매하실지 모르겠지만 관심은 있잖아요. 어차피 그쵸. 증권방송 앵커시니까. 그러면 눈이 많이 가는 구간에 내린 종목이 많이 가요? 오른 종목이 많이 가요? 저는 솔직히 오른 종목에 눈이 많이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혹시 뭐 제가 이제 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첫 어떤 것을 그 마태복음 성경 글귀를 인용한 게 있어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또 저는 뭐 솔직히 이제 이건 그냥 뭐 토요일이니까 가볍게 들으시자고요.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그 충청도 촌동에서 고3 때까지 농사일 하면서 하다가 서울에 와서 뭐 신세계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저기 이제 그 어떤 입시 후기를 읽었는데 그때 어떤 제가 2개의 입시 후기 감명 깊게 읽은 후기가 있어요.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게 타이틀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게.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게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라.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라. 차가운 이성을 하시라. 그래서 머리, 그 다음에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게 뭐냐면은 옛날 우리 때는 이제 통기타 세대였는데 뭐 별이 쏟아진 해변으로 가면서 남들 막 놀러 갈 때 열심히 혼자 공부해서 S대 들어갔다는 그 친구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중들의 많이 몰랐는데 뉴스 하나 와서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 30년 넘는 그냥 투자의 팁을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아까 해는그래도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매매는 되게 힘들면서 수익이 잘 안 나.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천신만고 끝에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게 황금 맥점 전략이고요. 이거 제가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겨라. 자, 액션 들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는 빨간색에서 전진 건설 로봇이 왜 올랐지? 늘 뉴스 복귀합니다. 이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숫자 음선 3개죠. 이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은 바로 상승 추세선 주추세 하단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제가 여러분 자꾸 강조드리냐면 이미 뉴스텔링,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올랐을 때거든요. 우리 혜연께서 지금 이시조거 했잖아요. 올라오는 것만 보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위너라고요. 예, 좀 제가 좀 서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 이만큼 올랐네요. 여러분께 자꾸 피하라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30년 넘게 여러분 잠깐 투자의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부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매매하시는 분은요, 제가 볼 때는 상위 5%만 매매하실 겁니다. 자, 전진고수 로봇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사운드 에프에서 크게 한번 재미있게 봤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양음 패턴이에요. 우리 캔터를 음선 나오면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러나 양음 패턴, 황금 매점 전략 넘버 4에 포착돼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낮게 출발했죠. 그러면서 어제까지 12% 올랐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시세 흐름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KCS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그 뭐 센터도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이 바로 IonQ입니다. 어제 밤에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황금 맥점이 잡은 게 5음도에 음봉 5개인데 저는 이 갭 상승에서 실전 매매는 안 했습니다. 저는 갭 상승에서 물론 상한가도 갔지만 이런 것들은 아슬아슬한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가 대비해도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려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뭐 증권사 데이터도 그렇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딱 이렇게 봅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신다는 거. 하나만 더 곁들이면 고레가 겐조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워렌 버핏처럼 주식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60살 늦깎이에 대비해서 3천만 원을 10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분의 제 일성이 뭔지 아세요? 주식을 할 때 내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 그냥 내가 아는 실력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언어,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분석을. 이것은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이 기술적 지표 주식시장의 언어는요. 전쟁터로 말하자면 최소한의 소총은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소총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 지식도 없이 뉴스, 스토리텔링 쫓아다니니까 매매는 바쁘고 힘들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바로 이 현실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을 참 아까 보셨겠지만 기가 막히게 저점 맥점을 자주 잡아주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예, 이따 제가 또 심층 공부하는 시간에서 다른 또 설명도 드릴게요. 자, 이 황금 맥점 전략의 핵심은 뉴스 나오고 종목이 급등을 보일 때 쫓아가는 그런 불안한 매매가 아니라 남들이 관심을 안 둘 때 저점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또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략들 또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황금 맥점의 보다 심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조은정보위원님은 왜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우리 위원님은 왜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세하게 또 맥점 포인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려운 장에서 아까 이제 개인 투자별로 굉장히 편차가 나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제 보통 급등주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급등주로 인식하시면서 추격 매수하시는 게 상당히 많아요. 주가라는 것은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 수익권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과 귀는 아까 우리 해는 이식 짓고 했듯이 자꾸 그런 대로 가죠. 황금 맥점 전략이란 그런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런 전략은 180도 틀립니다. 오른쪽으로 노리는 건데 쉽게 해서.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급등주 잡는 것도 다 로망이잖아요. 황금 맥점 전략이 가장 차별화된 건 뭐냐면 저점에서 잡아서 급등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공부해봐요. 황금 맥점 포착 전략이란 뭐냐면 많이 오른 종목 따라하는 거. 저는 이거 계속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어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합니다. 장이 끝나면 바로요. 이게 뭘까요? 준비할 수가 있죠.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특징이고 많이 오른 종목 추격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소화되는 거예요. 황금 맥점 전략에 100%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이걸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왜? 빨리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점 잡으면 이 맥점을 잘 찾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야, 내가 저점 잡으면 군뱅이처럼 더디거나 아니면 또 지하실 아래로 빠져. 지하실 땅굴파.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맥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획기적인 게 뭐냐면은 저점 잡대. 그 황금 맥점이라 바로 골든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빠르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거라. 벌써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국 지수가 박스권에서도 그렇게 좀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배우신 기술적 분석에서 핵심 3요소입니다. 거기다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퀵하게 빠르게 이 변동성을 기가 막히게 잡는 하나의 지표가 있답니다. 이게 보조 지표인데 이게 바로 스탁캐스틱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추가한다면 그랜벨이 만든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가와 이평선의 이격도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하나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뭐 참고만 하십시오. 이 그랜벨 법칙, 주가의 어떤 위치하고 딱딱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이평선 밀집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서 챙겨져 나오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라든가 엊그제 블랙 먼데이 때 주가 이평선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게 가격 메리트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도 황금 맥점은 포착해낸다.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보셨던 게 뭐였어요? 바로 많이 전진 것을 음봉 3개 그런 거 우리 공략하자고 그랬죠. 근데 이 특징은 뭐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소문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 비법, 뭐 격언 같은 걸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 격언에 뭐가 있냐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물론 뉴스 나면서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YG 플러스 같은 그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가만 확률적으로 보면 많냐 이거예요. 2,600이 한두 종목 나와요.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왜 이렇게 지금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차트를 보세요. 기기묘묘하게 남들을 다 팔게 만들어서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트럼프에서 가장 큰 수혜는 오늘 뭐 테슬라가 1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그것도 되지만 차트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개인투자들은 뉴스를 따라다니면서 매매하기 힘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 애청자분 다 아시겠지만 90%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이거 참 어마무시하게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석 전 코스닥 차트를 보세요. 코스닥 차트가 가파르게 내려막가를 탈 때 상한가 10개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도 못지 않네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금 맥점 포착 전략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예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6일 동안에 84%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동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 기술적 지표는 뭐라고 그랬죠?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종국적으로 뭘 반영하냐면은, 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골든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종국적으로 주가는 어디에 수렴하게 돼 있을까요?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은 그 기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시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넥스트 바이오의 어떤 회사냐? 그걸 알아야죠. 넥스트 파우더가 독보적이고, 요즘 이제 뭐 여기저기 증권사 러브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께 하시아시아 뭐 그냥 여러분께 제안할 때는 그때는 전혀 안 나왔죠. 식약처, 유럽, 미 FDA 승인을 받았고 매드토링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유럽 같은데 한 뭐 30개국이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미 매드토링은 우리나라 돈으로 시총이 160조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후광 효과를 얻고, 올해 사망가에서 이 넥스 파우더가 언제까지? 2020년까지 31만 개 판다는 거예요. 그 미래 성장세 보면 충분히 우리가 검증된 회사 아닌가요? 그러면은 신규 상장은 안 돼.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개인 투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주식을 있잖아요. 그냥 고정관념.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어디서 들은 또 그런 얘기는 있으니까 신규 상장은 안 돼. 아무 때나 매수하는 거, 철저히 매수하는 거, 저점 매수하는 거죠. 우리는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가파르게 64% 상승이 일어났다. 이런 매매를,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갇히거나 늘 뉴스 따라서 매매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시간은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시청자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뭐 식견이 좀 좋으시잖아요. 자꾸 매매하시면서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HVMA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회사 내용을 알죠. 니켈 특수합품, 이거 방산하고 항공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에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방산업체에. 그리고 미국에 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스페이스X 여기에 공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인도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10월 29일, 11월 20일 황금 맥점에서 포착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뉴스 나왔을 때인가요? 저점이었나요? 고점이었나요? 여러분께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바로 이럴 때 포착됐고, 그 다음에 최근 것만 해도 이게 바로요, 양양음, 역전왕 최도지. 당기면 당기대로 이게 다 충분히 10% 이상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게 어디냐면은, 보세요. 상승 다음에 눌림이죠? 내가 지금 보조지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하게 안 떴어요. 이게 스타캐스팅이 있는데, 안 떴는데, 보세요. 양양음. 맞죠? 아까 그 하나 인더스트리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예요? 이때 매수가 되면 이때부터, 이것도 역전의 망치 똑같아요. 계속 잡힙니다.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고 이때 또 포착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아, 트럼프가 됐으니까 우주 항공이 수혜주야. 뉴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잘 날까요? 패보고 이미 뉴스 나올 때 아슬아슬하게 매매하는 그런 분들이 수익이 잘 날까요? 그 판단이 여러분께서 현명히 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할 때는요, 저 되게 외로워요. 왜? 시장에서 안 알아줘요. 우리 사장님께서 또 웃으시네. 정말입니다. 저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루미르가 있습니다. 6일 동안 84%, 뭐 준상 2번 나서 하는 건데, 이게 지구관측 전파 센서에 셀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는 뭐 약간 적자예요. 그러니까 주가는요, 항상 꿈의 기울기, 미래 성장폭 먼저 선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매출이 390억, 올해보다 배 늘어난다네요. 이것도 역시 우주항공이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창을 봤을 때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전기차 때문에 난 그것보다도 우주항공,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자율 FSV인가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다음에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저는 이렇게 성장 동력을 보는데 항상 주가는요, 꿈의 길기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 갖고 상승하는 건데 내년에 이렇게 뭐 이익도 좋아지고 그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루미르를 보자. 이럴 때 절대 뉴스 안 나와요. 올랐을 때 뉴스 나오죠. 첫 번째 포착한 게 이거,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양양음. 되게 쉽죠? 그러면서 84%나 아주 가파른 상승. 여러분들 이게 지금 8일 동안에 84%면 우리 저기 동네 바둑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점인 거 좀 색다른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참고하시고,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아, 전진건설 로봇은 제가 이것은 하여튼 방송마다 아침 방송, 그 다음에 또 이 시간, 그 다음에 또 낮 방송, 좋은 정보의 황금 100점 전략 코너에서 저는 이 정도 펀더멘털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국내 컴프레트 컴프가 1위, 그 다음에 북미에서 2위입니다. 트럼프가 돼도 해리스가 돼도 이건 필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고 또 우크라 재건 수혜주가 되겠죠? 이것은 진짜 굉장히 빈번하게 황금 100점에서 잡힙니다. 자, 이럴 때요. 이게 이때 제가 이제 한번 관심에 이제 두면서 조금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 저는 이거 시총이 4천억 원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니멈. 그래서 이때가 2,400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나오죠? 4천억 찍었잖아요. 봤어? 이런 것들이 내용 알고 남들이 안 볼 때 이제 전진 이제 뭐 우크라 재건주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회자가 되는 거죠. 항상 이런 매매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 예상된 종목의 저점 몇 점을 잘 잡는다고 그랬죠. 제가 아니고 황금 100점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월요일 날 기가 막힌 제가 뭐 이렇게 황금 100점 전략, 오늘은 쌍둥이 패턴을 제가 포착해 놨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무방에서 찾아뵐게요. 자, 무료 공개 방송도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 꼭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저는 정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더 이상은 불안하게 매매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박주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전략을 좀 잡아볼 수 있을지도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박주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예, 우리가 뭐 통계 같은 거 할 때 표본수가 많을수록 더 신뢰가 있듯이 지금 이제 제가 몇 종목 말씀드렸는데 시간상 아주 굵직적 몇 종목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다인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다인 같은 것도 제가 이게 이제 앞으로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슈하고 20년 장기 계약도 맺고 자금 경부함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진단한다. 이런 것들도 이럴 때 매수하는 거죠. 이것도 이때 양념 또 나오네. 야, 참 신기하네요. 이때 양념 또 나오네.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죠.
이평수 밀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양양한 패턴 해가지고 뭐 좋은 정보가 맨날 위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맥점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이건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종목을 정말 재미나게 매매를 했는데요. 예, 9번 공략에서 거의 퍼펙트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8월 24일 날입니다. 있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무방하면서 참 좋은 종목 함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방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도 하고 오늘 꼭 무방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엑셀 세라피틱스가 있어요. 이것도 다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음선 5개 또 나오네요. 그러면서 엑셀 세라피틱도 좋았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이때 포착해서 이것은 뭐 저희는 들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슬아슬한 매매가 언제냐면은 로제 아파트가 누가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기서는 따라다니면서 힘들 위험스러운 매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잡았으면 이건 진짜 선수의 영역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 선수가 그렇게 많나요? 제 경험 많지 않아요. 95% 개인투자들 재물로 만드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올랐을 때는 내가 여기 좀 배우시잖아요. 별로 먹을 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예,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이거 지금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것도 꾸준히 상승이 일어나고 이제 알테오젠, 이 ADC가 그 기반으로 해서 SC 제휴에서 만든 알테오젠이잖아요. 뭐 알테오젠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머니투의 최초 추천 한 2,50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는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요거 제가 바이오 보자 하면서 리가캠, 알테오젠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뭐 리가캠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또 하나 우리가 맥점 잡는 거 TA홀딩스 한번 볼까요? TA홀딩스 우리 혜연앵커님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럴 때는요. 이것도 양양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많이 내렸죠. 이때 빨간색은 이거 보직비에서 참 좋으네. 빨간색은 뭐냐면은 진짜 과일이에요. 야, 나 지금 막 성나 있어. 너 나한테 달려들지 마. 너 달려들면 너 혼나잖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뭐냐면은 과매도라는 건데요. 사람들 이때는 시선을 안 줘요. 맞죠?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선을 안 줘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양양음이에요. 여기서 참 리스크가 크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저는 자꾸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노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노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게 바로 음봉 3개짜리 포착돼서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났죠. 이런 매매를 통해서 한번 너 지수 보고 야 장이 안 좋으네 뭐 우리나라 좀 큰일 났대 부채가 많대 그런 것보다도 실리주의로 실속 지키는 매매가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핵심은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AS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3일 제약이 많이 궁금합니다. 8,000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셨는데 너무 여유롭게 보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은 다시 한번 관심권이다. 제가 왜 여러분들 봐요? 6월 24일 날 제가 이렇게 출연 그것도 바이오랑 똑같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기업 내용에서 지금 이것도 단기간에 배가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기간 배 오르는 종목 그렇게 많나요? 근데 바이오에서 뭐 아까 알테오젠 같은 것이 어제 뉴스 나오면서 재료 나오면서 올랐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이 남들이 안 볼 때 여러분께 추천드렸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저는 바이오에서 연구 많이 하거든요.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좀 앞으로 저는 이제 좀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캔들로 보아도 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꾸준히 관심권을 보시면서 저는 이 종목 좀 여유 있게 보시려면 2만 원까지 부른 전략 유효하다 AS 드릴게요. 자, 3일 제약은 다시 한번 관심권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진건설 로봇도 AS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전진건설은 이제 보유자 영역입니다. 보유자 영역이고 이거 단기간에 뭐 이것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라서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다만 저는 시총이 한 5천억 된다고 보게 되면은 한 뭐 3만 1,000원까지는 좀 레벨업 더 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오르면 싼 고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또 다음에 맥점 해 드릴 텐데 좀 이제 일부 남은 물량은 한 3만 1,000원까지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은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맥점으로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시켜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낸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크게 뭐 수익도 났지만 다시 한번 뭐 3일지약 그런 것처럼 맥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추석 전에 여러분께 예고 드린 대로 10거래 상한가 나오고 또 이번 또 11월 달 들어서도 아주 진짜 황금 맥점 포착은 불꽃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하지 마시고 계좌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냥 늘 급등주 테마주 고점에서 쫓아가거나 지금 장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 추세 매매로 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좋은 종목 선정할까 한번 달려가 보시죠. 제가 또 월요일 아까 예고드린 대로 좋은 맥점 종목도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늘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불꽃 축제를 이룰 수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잠시 후 10시 5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꼭 보시면서 다음 주 필요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가 다름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슈퍼위크가 지나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 국내 증시였지만 이분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또 편안하게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상 위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웠던 한 주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지만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을 보니까 한 주 또 편안하게 나셨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이야기부터 살펴봐 주실까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집중해서 좀 들으실 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 계좌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우리 항암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리보세라닙은 암세포의 혈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새로 생긴 거를 방지시켜주는 역할. 네. 혈관 생성 억제라고 하죠. 네. 그러면 암세포가 당연히 안 자라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암제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뭐 잠시 후에 이제 면역 관문 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이거는 혈관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아마 세계 최초의 그런 어떤 항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FDA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좀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은 HLB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로열티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 혈관 억제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오늘 이제 항암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기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폭발적으로 파괴력 있는 그런 항암제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알테오젠이죠. 일본 제약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핫한,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핫하게 올랐는데 무려 시총이 3조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시총이 20조 원이었고 3조 원이 올라서 23조 원이 됐는데 이 알테오젠이 일본과 대형 계약을 맺은 거는 ADC라고 하죠. 네, ADC 요게 이제 뭐냐면은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터. 그러니까 이 접합 물질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투여해 주는 건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머크와 이 키트루다를 계약을 했는데 네, 이 키트루다와 ADC는 완전히 다르죠. 네, 키트루다는 면역 관문 억제입니다. 제가 글씨는 안 써볼게요. 네, 면역 관문 억제인데 방식 자체가 키트루다가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고 그걸로 해서 SC 제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 주사하던 거를 근육 주사로 바꿔주는 그런 그런 전환을 시켜주는 건데 일본의 이번에 이 제약회사는 ADC 접합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항암제, 이게 이제 아마 위암 뭐 이런 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분야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새롭게 기술 이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게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DC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다이치 상교라는 그런 제약회사에서 에너투라는 원래 정맥 주사용 항암제가 있는데 이거를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한 4,200억 규모고요. 어제 계약금만 28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머크에 이어서 이게 굉장히 큰 성과고 그리고 이제까지 머크의 이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는 방식 자체가 그 면역 관문 억제, 이게 단백질의 어떤 차단을 해주는 건데 이 ADC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이번 계약은 굉장히 큰 계약이다. 아마 이 두 가지가 향후에 마일스톤이 대략 2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이 한 70조 원 정도 되고요. 어제부로 이제 알테오젠이 23조 원인데 아직까지 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은 아마 28년도나 27년도부터 알테오젠이 이러한 2조 원의 어떤 기술 이전료를 받게 되면은 회사 자체가 어떤 공장 시스템이 아니라 기술 이전료를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순이익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이 기술 이전은 전혀 다른 분야. 그러니까 키트루다의 면역 관문 억제랑 ADC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타입의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마 1년 동안 이 시간에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지금 5월 27일 이후에도 올라온 폭을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44만 원인데 제가 저녁 8시 방송에서 원래 목표가를 44만 원으로 잡아드린 게 거의 한 5개월 전인데 이미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69만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아마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69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갈까? 그 당시가 69만 원에 드릴 때가 40만 원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9만 원 이상,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어떤 시너지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이 7개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본의
상교에서의 ADC의 기술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사는 이제 페트론이라는 회사인데요. 페트론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의 그 기술력은 혈관 주사로 뭐 4시간씩 항암제를 맞다가 이걸 근육 주사로 10분 안에 다 맞아버리는 근데 그런 엄청난 획기적인 그런 제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펩토론은 어떤 제형이냐? 이 펩토론은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던 걸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맞을 정도로 약물 전달 시스템이 다른 거죠. 이건 이제 DDS라고 하는데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약물을 서서히 퍼지게 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죠. 이게 바로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대포 기술 자체가 아마 굉장히 획기적이기 때문에 원래 노보노디스크와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일라이릴리와 또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한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조정을 보면은 거의 4주, 4주 동안 조정을 보이고 어제 바로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4주 동안 조정을 받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의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조금 전에 알테오젠과 바로 페트론이라는 거죠. 이 알테오젠과 페트론이 올라간다는 거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바이오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됐다. 그리고 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우리가 바이오가 임상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기술력 미진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거품으로 빠져버렸는데 지금은 실제 어마어마한 기술 이전료를 받고 있고 실제 아웃풋이 나오고 있고 뭐 일반적인 우리 전통적인 제약회사 뭐 유한양행도 실제 미국에서 FDA 승인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약물 관련된 그런 제약회사나 바이오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펩토론을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릴 때 이게 거래가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 날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거래를 죽여놓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될 때가 고비고요. 또 5,000원이 10,000원이 될 때가 고비고 또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될 때가 고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가면은 조정을 받지 말라고 해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원화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일정한 단위에 올라가면 조정을 받는데 특히나 이제 그게 한 3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원을 돌파하면 우리의 목표는 얼마일까요? 그럼 당연히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까지 순항하는지를 잘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도 우리가 포착 때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중간에 상한가가 한 4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 3번이죠. 어제 상한가가 딱 2호가 차이로 상한가가 안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보니까 세계 최초로 새로운 기전의 염증 복합제 억제제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제 나온 뉴스라 저도 깊게는 못 봤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에서 또 충분히 올라갔고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다음 날 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급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장점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탈모,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 그리고 전 인류의 비만. 이런 3가지의 엄청난 과제를 다 같이 품고 있는 게 바로 샤페론입니다. 그래서 샤페론이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일 때요. 바닥에서 움직일 때 여기서 제가 계속 지금 한 3개월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고점을 딱 찍었어요. 딱 5,900원이라고 돼 있는데 6,000원에 저항을 받고 최근에 2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얘가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중요한 거는 항상 거래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 시점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 시점 이제 비교해 보면 바닥에서 이 실렸던 대량 거래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이 빠져나가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충분히 10,000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종목 예전에 과거에 지금 이제 차트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 밑에서부터 그리고 이전에 수년 전의 고점을 대비해 보면 이 종목이 저기 최저점이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년 전에 최고점이 13,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최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까지 내려왔고 10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재료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피크아웃은 안 됐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항상 거래량이 줄었을 때가 기회다. 거래량이 줄었고 5주선 이탈하지 않았고 당연히 올라오는 자리였는데 이번 주가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과연 저 종고점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올라가면은 5,900원에서 흔들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을 좀 흔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과거처럼 이 예전에 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계속 보유의 관점이지만 새롭게 진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분할 매수 폭을 놔두고 그리고 10,000원까지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K 삼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렌즈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양 옵틱스라고 예전에. 근데 이 회사가 별 추적기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스페이스 X의 별 추적기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 X는 결국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또 거꾸로 올라가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이걸 우리가 트럼프 테마라고 하는데 트럼프 테마보다는 일론 머스크 테마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종목들 뭐 항공도 있고요. 뭐 전기차도 있지만 전기차는 이미 그거는 일종의 테슬라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고 스페이스 X나 그리고 스타링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신사업들이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달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하프 구간에서 상승했던 그런 진폭에 어느 정도 적정한 하프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줄면서 전날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고점을 금요일날 돌파했는데 거래를 안 나왔기 때문에 매도는 없다.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직도 열려 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정고점 부근 뭐 3,300원, 3,200원 가면은 매물은 나올지언정 그래도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매수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똑같죠. 우리가 캔들을 보기보다는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온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매수할 사람도 매도할 사람도 없다. 매수할 사람도 다 매도했고 매도할 사람도 다 팔았다.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올라가다 주저앉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끝났냐 안 끝났냐 그러면 출발을 다시 할 거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중요하고 주봉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컨펌할 때 주봉, 일봉, 월봉을 갖다 놓고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I 인프라 쪽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전력 설비 쪽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케이블도 만들고 있고 고압, 뭐 저고압, 뭐 다양한 케이블뿐만 아니라
ESS라든지 이런 전기 저장장치 쪽도 전력 설비도 만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전력 인프라를 얘기했을 때 지난 여름에 핫하게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여름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일진전기는 어떻게 되냐? 일진전기는 전고점에 거의 다 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빨리 복귀하고 있다. 전고점으로.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게 바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대원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차트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종목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걸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여기서 여러 개를 듣지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는 우리가 빅3로 함축시켜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 설비에도 일진전기, 그죠? 뭐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대장주만 공략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서브로 들어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는 수익량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만 원은 충분히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고점 부분들이 전고점이 형성이 돼 있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네,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은 확실하다. 저는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4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림당인데요. 일주일 정도 좀 조용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TA 항공에 대한 그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명 소노 시즌이 계속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조용했다는 거는 다음 주에도 조용할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뭔가를 시작할 건지는 봐야 되는데 대명 소노 시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총알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천억을.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언제 어떻게 더 인수를 해서 지분권을 완전히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림당은 TA 홀딩스의 대주주고 TA 홀딩스는 TA 항공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림당 TA 홀딩스, TA 항공까지 엮어서 같이 보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명 소노 시즌을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쉬었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올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음봉이 3개가 나오고 뭐 일주일 동안 양봉 하나 플러스하고 음봉이 4개입니다. 근데 뭐 특별히 5일선을 이탈한 건 없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거래량 보시면은 3일 연속 거래가 확 줄었어요. 자, 특히 마지막 거래 우리 금요일 날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여기에 대량 거래들이 쭉 형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죠. 매수할 사람도 이제 없다. 다 끝났죠.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변곡점이 생기는데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은 한 70%. 여기서 조정받을 확률은 한 20에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주봉상으로도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주 더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고 요 5주선에서 부근에서 위치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사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박스권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종목을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는 거를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주식 관련 책들을 다 사봐도 물타기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타기는 자제를 하시고 물타지 마시고 올라올 때 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조정을 충분히 받고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자. 자, 뭐 예림당 주봉 차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줄은 상태고요. 자, 머큐리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인터넷 공유기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인프라라는 거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결국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돈을 써야 되는 일이고 이 돈을 쓰는 일은 우리가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항만 건설 뭐 그러면서 이런 인프라 구축, 인터넷 인프라, 뭐 5G. 최근에 5G가 움직이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머큐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닥권에서 대량 매수들, 윗꼬리가 달린 대량 매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포착이 될 때 과연 끝날까? 이게 어제 거의 상한가 직전에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물량이 이게 매도 나온 물량이냐 아니면은 더 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굉장히 고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이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면은 뭐 충분히 따라 들어갈 만하다. 그렇지만 저가에서 매수는 오히려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 바닥권에서 4주 동안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매수가 된 물량들이 여기서 매도가 나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BHI를 설명드릴 건데요. BHI는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우리 SMR 그리고 원전 이쪽에서 독보적으로 좀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원전 관련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수주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조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한신기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제2의 한신기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신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5주선 근처에서만 공략을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종목들은 여기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한가만 포착주들은 지수 영향 없이 정말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우리 국내 증시는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대거 좀 소화를 했어야 됐는데 자 그럼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시황 분석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과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네, 일단 뭐 트럼프 대선 결과가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큰 숙제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뭔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트럼프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이 아니라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끝났을 때 이제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벌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평일날 어떤 지인분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는 이유 이건 결정적으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정책에 반영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증시는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만 착각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금투세가 끝나고 금투세 문제가 다 이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빼빼로데이가 있죠. 중국 광군제인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 광군제다 하면은 뭐 중국 관련주도 움직이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움직일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13일 날 수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물가들의 움직임이 과연 트럼프 당선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게 되면 또 금리 인하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과연 증시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시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장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와 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종목별 장세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파인 시그널 포착주들 점검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엑스게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게이트는 트럼프가 양자 컴퓨터 활성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서 아이온큐가 급등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직전 거래일에서 굉장히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엑스게이트 역시나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나온 급등세에 저희가 또 어떻게 AS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웃자고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드리면은 거의 한 일주일 안에 뭐 한 20%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드리고 나서 거의 2달 됐는데 지금 이 정도 수익이라면은 저는 이제 과감히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암호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 양자 암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양자가 대세일까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더 강세일까 그걸 좀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3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양자를 사는 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건지 아니면 다른 관련주를 사는 게 더 현명한 건지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엑스게이트는 양자 암호와 관련돼 있고 또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랑 슈퍼컴퓨터를 합해서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면서 계속 양자 암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양자암호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엑스게이트가 지금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냐가 관건이고요. 박스권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좀 지루한 맛은 있지만 뭐 충분히 6,500원 이상의 그런 수익은 충분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라고 무조건 시장에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혜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000원 이상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AS 진행해 볼 텐데요. 다음으로는 저점에서 정말 공략 잘 도와주신 샤페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새로운 기전의 염증 복합제 억제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또 급등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저점에서 정말 잘 공략을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시세를 크게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또 관심권을 두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이 사실은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2의 테라피티스 네. 갑자기 그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시간에도 제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인데요. 이 시간에도 제가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종목의 2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원리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재료는 우리가 펄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때 거기다 펄을 붙여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고 실제로는 저는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떤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가 제가 드리고 나서 거의 120%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바로 제2의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벌써 100%나 올라갔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2022년도 상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11,600원인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저점이 언제냐? 올 7월 달이었는데 1,389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10분의 1에서 올라오면은 100%는 충분히 한다. 제 지론입니다. 브릿지바이오도 똑같은 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샤페론이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 재료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가 이 종목의 화면에는 이제 목표가가 안 나오는데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서 한 7,90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샤페론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주가 흐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S 진행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샤페론을 드렸는데 이번엔 제2의 샤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젠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거의 제약바이오만 설명드리는데 거의 적중이 거의 다 됐고 특히 적중률보다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펜젠은 바이오시밀러 EPO 의약품을 만들고 있고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이제 빈혈이 오는데 이 빈혈을 치료하는 그런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휴온스가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CMO 사업을 하기 위한 거고 그쪽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펜젠을 인수해서 휴온스도 시너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피인수되는 기업은 무조건 상승한다. 저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이제 피인수하는 기업은 피인수가 되는 기업은 당연히 인수하는 업체가 훨씬 더 재무적으로나 모든 면에 좋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인수 기업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젠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특징이 있는데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2016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8년 전에 고점이 25,000원이었는데 지금 3,700원입니다. 거의 이 종목도 거의 한 9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올라올 때 굉장한 강한 시세를 준다. 이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펜젠이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500원, 목표가는 8,9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샤페론을 노리는 펜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샤페론처럼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 줄지 여부 기대감을 갖고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굉장한 내용을 좀 다뤄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위원님? 네, 지금 제가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1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년 동안 말씀드리고 HLB도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의 흐름 중에서 가장 대세의 흐름,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올 초부터 계속 대세의 흐름은 바이오 쪽에 있다. 근데 여기서 바이오의 빅2가 저는 HLB랑 알테오젠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거의 1,000억가량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000억을 매수했다가 뭐 다음날 1,000억을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 사람들이 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이오 종목과 이 알테오젠은 비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의 가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저는 높은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훨씬 더 많이 갈 것이고 그리고 제2의 알테오젠도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지금 펜젠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그런 바이오 쪽 그리고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다시 AI 관련주들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보시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 AI 관련주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주 그리고 아직까지 공략이 가능한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직전 거래일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과연 알테오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 비밀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리고 알테오젠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